지도 한 장이 5천만 명의 목숨을 결정했습니다. 총도 폭탄도 아니었죠. 그저 종이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938년 베를린 총통 관저에서 한 남자가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곧 전선이 될 예정이었죠. 그는 지도를 보면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만 계산했고 자원만 세었으며 좌표만 확인했습니다. 지도가 그의 언어였고 국경선이 그의 무기였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도 위에서 시작된 전쟁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히틀러가 처음부터 전쟁을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죠. 하지만 예술 대신 그가 선택한 건 지도였습니다. 그에게 지도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지도를 볼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너무 좁다. 다른 나라들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 이대로는 독일 민족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생각은 하나의 단어로 정리됩니다. 레벤스라움, 생존 공간이라는 뜻이죠. 히틀러는 유럽 전체를 자원의 게임판처럼 봤습니다. 폴란드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석유와 밀,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 그는 이 모든 걸 독일의 미래 영토라고 불렀거든요. 그의 머릿속에서 지도는 수학 문제였습니다. 조약으로 정해진 국경선은 그저 수정해야 할 잘못된 답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1918년 12월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은 독일에게 치명타였죠. 영토의 13%를 잃었고 인구의 10%가 사라졌으며 모든 식민지를 빼앗겼습니다. 군대는 10만 명 이하로 제한됐고 공군은 해체됐으며 해군은 무력화됐죠.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 책임 조항 제231조,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가 전쟁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거든요. 당시 독일 신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놨지만 지도의 선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다. 지도 위에서 국경이 잘려나갔고 수백만 독일계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됐습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땅이 됐고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로 돌아갔죠. 그 순간 지도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굴욕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선을 되찾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20년 후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1919년 30세의 무명 인물 히틀러는 해산된 군대에서 정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며 민족주의적 선동을 시작했죠. 그의 연설은 언제나 지도와 함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외쳤죠. 여기, 이곳이 우리 땅이었다. 저곳도 우리 민족이 살던 곳이다. 그는 지도를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공감했고 분노했으며 행동할 준비를 했거든요. 1938년 히틀러의 시선은 체코슬로바키아로 향합니다. 이 나라는 베르사유 조약 이후 새로 만들어진 젊은 국가였죠. 문제는 그 안에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외쳤습니다. 그들은 나의 민족이다. 지도 위에서 잘못 잘려나간 독일인들이다. 그때 그가 꺼내든 건 민족 분포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에는 국경선보다 더 굵게 독일인 밀집 지역이 표시돼 있었죠. 히틀러는 지도에 손가락을 대며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선만 고치면 됩니다. 결과는 민헨 협정이었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리는 평화를 지켰다며 전 세계에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체코의 국경이 지도 위에서 지워진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의 일부를 복속시켰죠. 히틀러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이제 전쟁 없는 정복의 도구가 됐으니까요. 뮌헨 이후 히틀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지도는 협박이 된다. 지도 한 장으로 강대국을 흔들 수 있고 경계선 하나로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외교의 언어 대신
지도 언어를 썼습니다. 1939년 초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폴란드 국경선 위에 선을 그었죠. 그 선은 곧 실제 전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9월 1일 새벽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폴란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어제 지도의 한 줄기 선에서 이미 시작됐다. 히틀러는 수많은 전선을 지도 위에서 지휘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그의 책상에는 늘 거대한 지도와 컴퍼스가 놓여 있었죠. 그는 병사보다 거리를 받고 사람보다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기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이 조금만 어긋나도 격분했다. 그에게 지도는 수학이었고 전쟁은 도면 수정이었습니다. 전쟁 말기 베를린 벙커 안에서도 그는 무너진 제국의 지도 앞에 서서 끝까지 선을 고치려 했다고 하죠. 그의 세계는 오직 지도 위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틀러를 광인으로 부르죠. 하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산했고 자원과 인구, 전략과 거리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산은 냉정했고 냉정함은 곧 비극이 됐습니다. 전쟁은 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항상 지도에서 먼저 시작되죠. 선을 긋는 순간 누군가는 제외되고 누군가는 공격당합니다. 히틀러는 지도를 무기로 만든 첫 번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도 아니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지도의 선을 고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질 때만 반복될 뿐이죠. 지도 위의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